저희는 통일 그 아름다운 열매 통일교육에 대해서 발표할 2학년 1반 1번 강민정, 2학년 1반 15번 엄채윤입니다. 먼저 통일이란 첫 번째로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 체계 아래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요소를 서로 같거나 일치되게 맞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하나로도 파악되는 관계, 종합과 전체라는 개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는 통일의 필요성, 두 번째로 북한의 자원 분포와 개발, 세 번째로 통일 국토의 미래, 네 번째로 독일 통일의 교훈, 다섯 번째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 여섯 번째 저희가 이 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해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아직도 민족이 분단된 나라,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 같은 민족끼리 대립하고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대치로 인해 남북한은 막대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과 무기 증강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이 지속되면서 이산가족의 아픔은 커져만 가고 같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민족의 생활 수준과 의식 구조의 차이는 더욱 커져 민족의 동질성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 분단은 자연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 특선,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조화를 이루던 국토 발전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국토의 필요성, 통일 꼭 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은 물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그 위상을 드높일 수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와 문화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자원 분포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는 어떤 자원이 있을까? 첫 번째로 북한은 세계적인 자원 대국은 아니지만 국토의 약 80%의 광물 자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용한 광물이 200여 종에 이르고 일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과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전자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히토류 광산을 포함하며 각종 광물 자원을 채굴하는 광산이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광업은 북한의 주요 산업이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 자연재해, 전력 부족, 광산 설비 노후화 및 자재 부족 등으로 대부분의 광산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주요 광산 경영권이나 개발권을 중국 기업에 싼 값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어떤 자원들이 있을까요? 남한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의 광물 자원을 개발한다면 북한의 경제난 해결과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통일 비용의 감소는 물론 통일을 위한 경제적 기반 조성 등 국익 보존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일 국토의 미래에는 통일이 된다면 저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분단이 분단되었지만 남북한을 제외하고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국토 통일이 민족의 통일이며 분단으로 단절되고 왜곡되었던 국토의 일체성과 민족의 생활 공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국토 면적, 인구 자원 등이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지향적인 새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국가가 분단되었지만 남북한을 제외하고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국토 통일은 민족의 통일이며 분단으로 단절되고 왜곡되었던 국토의 일체성을 민족의 생활 공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국토 면적, 인구, 자원 등이 조화를 이루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지향적 새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로 독일 통일의 교훈입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고 1991년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면서 양국은 대결 국면으로 나아갔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1970년 첫 정상회담을 한 이후 경제, 과학, 예술,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 교류가 이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통일이 될 때까지 전화나 우편물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상대 지역을 여행할 만큼 자유롭게 왕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상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 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경제혁명 및 교육, 문화, 종교, 과학,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교류를 하고 있었고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급하며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최근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족과 국토의 통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의식에 토대한 국민의 의지와 단결이고 따라서 북한 정권은 스스로 핵무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